어렸을 때부터 이걸 느껴요.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 종종 느낀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체험은 아마 종종 하셨을 겁니다. 예감이 들면 얼마 후에 딱 촉종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짜증이 많이 나요. 짜증, 느닷없이 짜증이 납니다. 심수이 나서 그냥 주위에 신경질 내다 보면요. 그냥 자동차 사고가 나는 일들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그럽니다. 저는 좀 반성을 잘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참 아무 죄 없는 우리 동생을 들들들 볶더니 결국은 자동차 사고가 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그 책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 이렇게 자꾸 하다가 500번만 그런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틀림없이 사고가 난다라는 이런 경험적인 통계가 있대요. 근데 그 말이 믿어져요. 믿어지고요. 특히 이제 근데 밖에서는 그걸 실감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백 박사님 문중으로 들어가서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하면서 무슨 연습을 했느냐면 지 마음 속에서 올라온 분별을 늘 들여다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위파사나 수행하시는 이제 스님들 같은 분은 자기 마음을 늘 이제 지켜보라는 말씀이 있듯이 거기에 수행법은 늘 자기 올라오는 생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자꾸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수행인데 즉 그때 지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짜증이 자꾸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어요. 왜 짜증이 올라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틀림없이 나쁜 일이 생겨요. 이상하다. 그 뒤에 제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이 또 느닷없이 생겨요. 생기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은 그 즐거운 마음이 즐거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무슨 이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이 내 마음과 현실이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런 믿음이 듭니다. 근데 밖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생각과 현실에서 시간 간격이 너무나 긴 거예요. 나쁜 생각이 났다가도 한 1년 후에 나쁜 현실이 나타났다라면 아무 상관관계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근데 수도장에 딱 들어갔더니요. 요게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면 바로 며칠 이내에 나다가 나쁜 생각이면 그 이튿날 나다가 아침에 나쁜 생각하면 저녁에 나다가 이렇게 돼요. 또는 나쁜 생각하다 보면 바로 1시간 후에 나서 시간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이게 생각과 현실이 밖에서 느끼는 것과 여기서 느끼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유인물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의 분별심인지 현실로 나타남을 실감을 했고요. 이제 그것은 원효 스님이 깨달았다는 종종심생, 종종법생, 종종심멸, 종종법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별심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은 다음 중 어디에 영향을 받나? 요거 한번 좀 스스로 자문자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량에 머무느냐, 세상에 머무느냐? 세상에 머물 때는 마음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도량에 있으니까요, 조용하고 또 수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지 마음을 관찰할 기회가 많습니다. 확실히 도량에 있을 때가 그 시간 간격이 줄어들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감을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도량에 도인이 계시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도량이라 하더라도요. 우리는 백 선생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도인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백 선생님을 찾아뵐 때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참 재밌어요. 그때가 이제 그 소사라고 하는 이제 행정구역으로 소사가 산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백 박사님까지 걸어가는데 약 13분 정도 걸립니다. 그때는 버스가 1시간마다 한 대씩 있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를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기 전에요. 되게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이제 오늘은 그분한테 뭐를 여쭤보러 가야 되는데, 그분은 세상을 훤히 아신다는 분인데, 내 마음속에서 나쁜 짓 한 거 다 아신다는 분인데, 난 어제 저녁에 좀 이상한 짓을 했는데 내 말은 대답을 안 하시고 꾸중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믿어지시지만요, 세상에는 아마 훤히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제가 지난 여기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몇 번 체험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을 들켜요. 그래서 여기 딱 내리면요, 우리 참 부처님 같은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반갑지가 않고, 내가 어제 뭐 잘못했지, 오늘 가서 어떻게 얼굴 쳐다보나, 그렇지만 안 갈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자꾸 갑니다. 거의 한 번도 편안한 마음으로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년을 다녔습니다만 제가. 근데 참 이상해요. 여기서 서울에서 올 때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차츰차츰 걸어나다가 자꾸 불안하다가요, 이상하게요, 자꾸 불안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딱 들어가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나요. 편안해요. 참 이상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대요. 거기서 질문할 거는요, 저거 오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러고 믿으실지 모릅니다. 어떤 한 분이요, 공부 잘하는 분이 있대요. 분별을 잘 받치시는 분이 있다라면 주위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네요. 그래서 공부는요, 그런 분이 계신 데서 하면 좋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그것은 그런 데서 공부 안 해보신 분은 절대로 공감을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데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경치도 좋지 않아요. 소나무도 없어요. 삭막한 데인데 마음은 편안해요. 근데 그런 데서요, 마치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절간에서 나온 비유인지 모르지만, 밝은 태양일수록 어때요? 응달은 어떻습니까? 더 진하죠. 그래서 그 도인이 계신 곳은 마치 밝은 태양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런 도량에 앉아서 은큼한 생각을 한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밖에서는 아무리 은큼한 생각을 하고 별 나쁜 생각을 다 해도요, 현실로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그런 불순한 생각이 거기라고 안 올라오겠어요. 거기서도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 순간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이고요. 불순한 생각이 나타나면 바로 그 현실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가 있어요. 이제 무슨 기계를 가지고선 젖소를 짜는 걸 했는데, 젖소 먹이는 엔시레이지라고 그걸 만들 때 그게 잘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은 이제 그걸 갖고 꾸중을 하세요. 그럼 왜 꾸중을 하세요? 그 기계가 뭐 이상해서 잘못된 거지, 우리가 뭐 최선을 다했는데 왜 꾸중을 하십니까? 여기 절에서 큰 스님 모시고 지내시는 스님들을 뵙겠는데, 절에서도 울력이 있을 겁니다. 울력을 하다가 뭐 사고가 났을 때 아무 잘못 없을 때 그 큰 스님께서 꾸중을 하시는지 전 묻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꾸중을 당해요. 그럼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꾸중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공부 잘못하니까 기계가 고장났대요. 처음엔 말도 안 되고요, 선생님 엉터리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 알아듣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밝은 태양 앞에서 음달이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백 선생님께서는 종종 사람을요, 너 이제 100일 동안 공부로 왔다고 저는 처음에 그랬지만은 한 열흘쯤 있다 보따리 싸고 가라고 그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내쫓아요. 보통 여기 세상식은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님들이
예, 상자를 많이 두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적게 두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 선생님 스타일이라면요 상자를 안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특징입니다. 그분은 나이 70대 들어 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왜 내쫓느냐 하면은요 왜 내쫓는 줄 아세요? 미우니까 내쫓지. 그리고 공부 제대로 안 하니까 내쫓지 이렇게 있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은 참 알아듣기 어려운 해석이에요. 왜 내쫓느냐 하면은요 너를 위해서 내쫓는데요. 그 말 이해됩니까? 너 여기 있다가는 죽는데요.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내쫓는데요. 그리고 넌 뭐 때문에 죽을 짓을 했나? 내쫓기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그분은 신도를 끄는 분이 아니에요. 있을 사람은 있고 보낼 사람은 보내는 게 그분의 특징입니다. 왜 죽느냐 하면요. 밝은 태양 아래서는 응달이 더 어둡다고요. 거기 가서도 불경한 생각을 내는 수가 있어요. 백선생 저건 뭐 말로 도인이지 뭐 진짜 뭐 도인이야? 세상을 안다고 그러지만 뭐 알아? 이런 의심이 납니다. 실제로. 또 아는 척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보니까 뭐 백선생님 보니까 젊은 여자가 옆에서 들들들들 끄는데 저분도 여자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이 또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줘요. 근데 그런 거 자꾸 하면은요 거의 야 너 보따리 싸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왜 보따리 싸냐면 그 생각은 밝은 태양에서 응달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너를 다치게 한대. 너 죽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이유가 잘못하고 공부 안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너 살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년을 채운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3년을 버텨나기만 하면은 그건 잘한 거예요. 지금 소위 이제 미국의 교육제도가 거기 붙어있기 힘들 정도로 늘 긴장감을 준다는 것이 소위 미국식 교육제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학 같은데 어떻습니까? 입학만 하면 되게 졸업이 되죠. 근데 좀 미국 유학 안 해봤습니다만은 거기 졸업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수틀리면 쫓아내는 거예요. 마치 똑같아요. 미국 유학식 스타일의 교수법을 백 박사님 그대로 보셨어요. 붙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분별을 자꾸 받쳐야 됩니다. 그 대신 반대로 어떠냐면 좋은 마음을 내요.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요. 그거는 또 축복으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저는 이 밝은 도인이 계신 도량의 특색을 설명드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이 바로 금강경 해설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금강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요. 제가 금강경 해설하면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도량에 도인이 계시느냐 아니느냐. 도인이 계시면요 이 분별이 바로 현실로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C 보면 세상에서 업보가 심한 곳이냐 아니냐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공부가 잘 되는 세상이 있고요 안 되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 스님들 출가하고 계시지만은 출가해야 공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를 많이 권장하셨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탐하지 말고 업보를 등지고 출가해라. 저는 그걸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라고 다 안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되긴 되는데 업보가 심한 데가 있고 업보가 덜 심한 데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업보가 심한 것은 부부끼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어도 같은 친구끼리 있는 데는 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세상이지만 업보가 심한 곳이 아니냐 요 차이가 나고요. 수도가 진행되느냐 아니느냐에 대해서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수도를 안 하고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을 때는 내 생각이 현실로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수도를 했어요. 수도를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생각이 잘 안 올라와요. 지금 여기 계신 분한테 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한 5분 동안 앉아 계셨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까? 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고요합니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다는 분이 좀 적고요. 5분 동안이라도 뭐 별 생각이 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중생적인 특징일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은요, 이 생각이 바로 현실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수도를 하면요, 수도가 뭐냐요? 생각을 자꾸 받치는 겁니다. 생각을 받치면요,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누구 믿거나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울 때, 보고 싶고, 자나깨나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자꾸 받쳐보죠. 안 받쳐져요. 근데 자꾸 받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요. 그리운 생각도 안 나고 미운 생각도 안 나는 수가 있어요. 그때가 분별이 쉰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가서는요, 그런 순간에는 바로 한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소원송치가 바로바로 됩니다. 그 절간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한 생각이 바로 현실로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응용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한 1년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고등학교 선생만 하고요, 더 이상은 좋은데 갈 대학 교수가 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가 뭐 중요해요. 마음 닫고 밝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선생만 하면서 부귀영화는 대학 교수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조용히 그저 마음 건강경 공부하면서 편하게 지낼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는 수업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일주일에 뭐 많을 땐 30시간까지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하려니까 아침에 나갈 때부터 전쟁하는 기분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교육이 뭐가 있을까? 이 고등학교 교사는 그 당시에는 아주 완전히 노동자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좀 부귀영화를 탐하지는 않지만은 직장을 좀 옮겨야 되겠다. 근데 전 직장을 옮길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때 대학원 석사까지는 했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저는 4년제 대학도 잘하면 갈 수가 있었지만은 4년제 대학은 외래 연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 수업을 못 할 거다. 하지만 전문대학은 뭐 그렇게 연구를 고치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대학 정도로 가자. 그 대신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대학이다.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좋은 전문대학이다. 요걸 제가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번호부가 나왔을 때니까 전화번호부에 대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 전문대학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제가 딱 찍었어요. 좀 믿어지실지 안 믿어지실지 모릅니다만은 찍고 나 거기 간다고 그랬어요. 어때요? 돈키호테 같은 발상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돈키호테 같은 발상이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때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쉰 사람은요, 한 생각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실감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때요? 제가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서 직장을 바꾼 최초의 실력입니다. 조금 쉬었다. 10분 쉬었다.